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책이 주는 엄청난 그 인사이트, 그걸 좀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놓고 그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 목표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씩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만든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 삶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준 부분이 이 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주는 중요한 그 하나의 통찰,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은 모든 영역에서 이거는 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나온 글을 읽어보시면,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목표는 필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다. 근데 결국은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목표에 도달하는, 그리고 목표를 훨씬 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력하고 목표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좌절감을 엄청 많이 맛보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가르침 내용을 주시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올라와서 해야 될 걸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면은 쓴나물, 양 잡아서 서서 급하게 먹고 이런 식의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해마다 지켜나가면 그 속에서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게 돼 있고, 그런 걸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될 수 있도록, 점차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하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나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외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이 관점을 잘 배우고 나면은, 그 인사이트를 탁 얻고 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스템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나 앞으로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삶이 피곤하거나 좌절감을 맛보거나 이런 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성취감을 많이 맛보고 현실적으로 그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하고 이 책의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보시면, 막말로 목표 설정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의 그렇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10kg 감량이라고 하자.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달성할 때까지 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실패의 순간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짜증나고 지치게 한다. 점점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심하면 목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은 기분은 그야말로 끝내준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란 곧 자신에게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제시하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짧은 성공의 만끽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다. 공허함을 느낀 당신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 전의 실패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한다. 시스템이냐 목표냐, 모든 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설사 목표가 없는 듯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목표도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할 수도 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다. 반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뭐 원한다면 목표와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 단지 내 말은 시스템과 목표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실패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성공한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시도할 때마다 좌절감과 싸워야 한다.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시스템을 적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개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과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 모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루틴은 그걸 함으로써 뭔가 활력을 얻고 꾸준히 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운동은 어떤가?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가 목표라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활동은 시스템이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원래 말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린다. 매일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목표가 아니냐 이 말이다. 목표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목표란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무언가인 반면에 시스템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규칙적으로 행하는 무언가라고 해두자. 시스템에는 마감 시간이나 한계가 없다. 그리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내 말을 들어보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 대부분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따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면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자주 성공을 거두는 걸로 오해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의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실제로는 시스템이 목표보다 더 낫다는 진실을 알 수 있다. 혹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거든 그가 어떻게 성공에 이르렀는지 면밀하게 물어보고 확인해보라. 아마 당신도 그 성공의 기저에 깔린 시스템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특별한 행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뒤에 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 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끝에 가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자기 친구 얘기 하나 하는데 요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천부적 소질을 지닌 영업사원이다. 주택부터 토스터까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팔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친구인데 주로 서비스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분야. 여기서 업종을 밝히면 경쟁이 치열해져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말할 수 없다. 이거를 선택해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한번 판매하면 고객이 사망하거나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수수료가 계속 입금된다는 뜻이다. 그 친구의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라면 요트를 점점 더 큰 걸로 바꾸는 바람에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정도다. 주위에서는 그를 행운아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보는 그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운이라는 벼락을 맞을 가능성을 크게 높인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다. 실제로 그 친구가 구축한 시스템은 경기나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무한한 열정을 품고 있을까? 답은 이렇다. 그럴 가능성 전무함. 대신 그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열정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모두가 뭔가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료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 범사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한 달을 살고 한 분기를 살고 1년을 사는 동안에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고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간다면은 아마 앞으로 매일매일 골머리 싸매고 목표를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러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서 그 삶이 쭉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책을 읽든지 항상 제가 적용하는 거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식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스콧 애덤스는 그 만화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가답게 아주 날카롭기도 하면서도 또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책을 써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이게 사실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편적인 얘기 한번 듣고 알겠어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반복적으로 또 다음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면서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왕이면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의 변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책을 사서 보셔도 좋겠고 또 아니면 이 영상을 계속 되풀이해서 한번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 삶을 그렇게 세팅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